하는 곳이 훨씬 교통 좋고요. 옳게 그거야 다 적응하기 나름이지. 그런 거 핑계다. 이참에 전세에서 벗어나서 자가 가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우리 친정집 꽤 비싸. 이 일대가 개발된다고 하고 노른자 땅이라니까. 아님 혹시 나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 아니지? 내가 장녀긴 하지만 이 집 올케랑 동생한테 양보할게. 원한다면 이 집 포기한다는 각서도 써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살림 합치고 여기로 이사와. 그래서 제가 형님도 참 그런 고민 아니에요. 합가하려는 생각했으면 결혼하면서 바로 시댁에 들어왔겠죠. 올케는 참 본인 생각이 엄청 중요한가 봐. 나도 결혼하고 살아봐서 알지. 누가 시댁살이 하고 싶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 유난스러운 거 나도 남동생도 다 알아. 그래도 이제 나이 드시고 해서 덜 하셔. 옛날에는 더 엄청났다니까. 내가 엄마랑 합가한다고 하면 자주 들여다볼게. 그리고 올케 이사 오면 세탁기 건조기 해주고 오래된 가전제품 다 바꿔줄게. 어때? 생각해봐. 신우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저희 식구가 시어머니랑 함께하면 사용할 가전제품까지 다 바꿔준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저랑 남편 결혼할 때 부주 30만 원 하고 말았던 신우가 말이죠. 현재 23평 아파트 방 2개짜린 전세집에 남자애 둘 데리고 사는 게 아쉽긴 해서 눈 딱 감고 시댁에 들어가 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시어머니가 워낙에 주변 사람들 부리기 좋아하는 성격이고 제가 시댁 멀리한 이유도 그런 거라서 진짜 안 내키더라고요. 신우는 제 고민을 눈치챘는지 그 뒤로도 끈질기게 합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촉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합가에 대해 별말 없는데 너무 신우이 혼자 설치는 게 보여서요. 결혼하고 신우와 이렇게 자주 연락한 적이 없는데 와서 저는 안 좋은 예감에 더욱더 합가를 안 한다고 했네요. 남편이랑 제가 맞벌이로 버는 돈도 적지 않았고 향후 2년 내에 더 큰 평수로 이사갈 계획이 있었으니 굳이 자유를 버리고 결혼 7년 차에 호된 시집살이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하늘도 신기한 게 21세기 고도의 과학이 발달한 이때 전염병 창궐을 선사하더니 경제활동까지 마비시켜서 남편 연구소가 결국 문을 닫게 됐어요. 얼마 전까지 남편 회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가서 일이 바쁘다 정도였거든요. 자기는 구조조정 대상은 아니라서 안심하려고요. 그러다가 재정난이 급격히 진행됐고 연구소 폐지가 논의되고 결정됐나 보더라고요. 물론 그 시기에 상공업자들이나 안 힘든 직종이 있었겠냐마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적은 업계는 바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10년 가까이 일한 일터를 잃자 너무 힘들어했어요. 자기 전공으로 전문직 일을 즐기며 하던 사람이었으니 더 그랬겠죠. 저는 기운을 잃은 남편에게 전 연구소와 연봉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회사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격려했어요. 남편이 마흔을 앞두고 있었지만 기술과 경력이 있었고 크게 전문직에서는 강점이었기에 저는 큰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저도 병원 상담 일하면서 버니까요. 그래서 한동안 내가 외벌이하겠다고 하고 취업 준비를 지지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취업을 하러 하루 종일 나갔다가 술을 한잔 했는지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때 아닌 신세 한탄을 했어요. 여보, 나 일도 잘리고 언제 다시 재취업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엄마랑 집 합치자. 그렇게 하고 절약하고 살면 되잖아. 엄마가 집도 우리 명의로 해주신다는데 왜 그렇게 싫다고만 하는 거야? 내가 당신이랑 시어머니, 신우한테까지 몇 번을 말한 이유를 또 말해? 그리고 우리 조금만 있으면 결혼 9년 차 되고 우리 아들들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교육 환경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말 끝냈잖아. 아직도 계속 이 문제로 얘기해야 돼? 아니, 우리 엄마 별난 사람인 거 나도 알아. 하지만 남편 잃고 혼자 된 시모 불쌍하지도 않니? 어쩜 사람이 그렇게 냉정하고 단호해. 결혼 전엔 안 그러더니 당신 점점 계산적이고 너무 지나치게 냉정해. 내가 계산적이야? 당신 참 사람 볼 줄 모른다. 내가 당신한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어머님한테 얼마나 많은 일을 해드리고 뒤치다꺼리 한 줄 알아? 귀한 당신 아들한테는 상상도 못할 일 내가 도맡아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계산적이야? 진짜 냉정한 게 뭔 줄 알아? 내가 혼자 벌어도 우리 집 안 굶으니까 그런 걱정 말고 당신 직장이나 새로 구해. 에휴, 난 당신 그렇게 일하는 것도 싫고 아이들도 할머니 손에 크면 좋잖아. 나 남들이 일하는 만큼 일하고 연차 쌓여서 연봉 괜찮아. 그리고 할머니 손에 애들 키워? 10분만 애들 봐도 힘들어하는 어머님이 날 설득하려면 더 그럴싸한 패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니?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봐. 우리끼리 사는 게 더 안정적인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야. 남편이 시어머니와 합가하고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살자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 그 순간부터 혼돈 그 자체일 걸 모를 리 없는 남편이 그런 소리라니까 짜증이 나서 화딱지를 내며 무시했네요. 남편과 가벼운 말다툼 후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더는 합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데서 엄청난 문제가 터졌어요. 주중에 저희 집에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갑작스레 찾아오신 거였죠. 아이들, 남편 모두 학교, 취업 준비로 나가 있는 터라 저 혼자 집에 있었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대뜸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자기가 살다 이런 모욕감은 처음이라고 하시며 너무 격양된 모습으로 말하길래 처음엔 밖에서 누구랑 다투다 오신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쇼핑할 게 있어서 백화점 매장에 갔는데 어이가 없어서 결제할 카드를 줬는데 잔액이 없다고 하는 거야. 내 통장이랑 연결된 체크카드인데 내가 그럴 일 없다. 내가 몇십 년 카드 쓰면서 내 카드에 돈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이냐고 막 따졌다니까. 어머님 그럼 카드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던 거 아닐까요? 어머님 통장에 왜 돈이 없어요? 점원한테 카드기 점검이나 문제 아니냐고 물어보시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렇게 말하니까 점원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내가 기가 차서 옆에 다른 매장을 가서 또 결제해봤지. 자그마치 백화점 매장 5군데를 다 가서 결제 시도를 해봐도 똑같이 잔액 부족이라고 하길래 그제야 은행에 가서 알아봤다니까. 통장을 확인하니까 역시나 돈이 한 푼도 없더라. 이게 말이 되니? 내가 평생 어디 가서 이런 취급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야. 어머님 통장에 잔고가 왜 비어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희가 용돈을 안 보내서 그렇지 왜 2달이나 용돈을 안 보내서 계좌에 구멍이 나게 만드냐고? 용돈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매달 80만 원씩 보내기로 했잖아. 벌써 들어와야 할 용돈이 왜 지난달부터 안 들어와? 우리 아들은 왜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생긴 거야? 어머님, 언제부터 제 남편한테 용돈 80만 원씩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저에게 다짜고짜 말을 쏟아내고 하소연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어이가 없었다가 남편이 매달 용돈을 보내야 하는데 안 보냈다며 소리치는 순간에는 제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그것도 80만 원이나 되는 돈을요.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주는지도 몰랐고 남편 월급을 뻔히 아는데 매달 그 80만 원 돈은 어디서 나고 거짓말을 해서 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울분을 토하며 자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언제부터 남편에게 용돈 받았냐고 놀라 소리치자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한동안 얼어붙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상가 임대료 매달 2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거 아는데 시어머니 혼자 생활하는데 부족하셨냐고 캐묻자 시어머니는 대답도 않고 갑자기 딸꾹질만 하시더니 불이 나게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로 남편이 퇴근해 올 때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고 3시간 정도 쥐어짜듯 서로 싸웠네요. 사건의 진상은 이러했습니다. 사실 누나가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준 상가를 가져갔어. 뭐라고? 그걸 왜 형님이 가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물려받은 상가를 형님 앞으로 순순히 주셨다는 말이야? 제대로 설명 좀 해봐. 매형이 하던 분식집 장사도 잘 안 되고 빚더미에 앉아서 망했나 보더라고. 누나가 끝끝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 바짓가랑이를 잡았나 봐. 울고불고 하면서 아버지가 남긴 상가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했대. 안 그러면 자기 식구들 다 굶어 죽는다고. 아무리 친딸 아니라지만 자식 가정 파탄나는 꼴 보고 싶냐면서. 그리고 엄마가 재혼 안 했으면 자기가 아버지 유산 물려받았을 맞이라고. 원래 누나랑 엄마가 친한 사이도 아니긴 하지만 처음으로 엄마한테 감정 호소하는 누나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대. 그래서 나랑 얘기하고 누나 상가 주기로 했고, 어머님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니까 그렇다 쳐도 당신은 이성을 붙잡고 냉정하게 안 된다고 했어야지. 어머님 돈 모아놓은 것도 없으시고 벌이도 없는데 그 상가 신우 줘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아직 60대 후반이신 분을. 그래서 신우가 그 상가 가져가고 돈 한 푼도 안 줘서 당신이 용돈 드렸어? 매형이 상가에 가게 차리고 나머지는 임대료 받나 보더라고. 근데 빚 상환해야 돼서 엄마한테 용돈 못 드린다 했어. 그래서 내가 엄마 용돈 드린 거지. 미쳤어? 신우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아니, 친엄마 아니지만 어떻게 혼자 된 분을 혼을 쏙 빼서 자기가 이익 챙기고 남을 나라 하냐? 모자 둘 다 호구 등신이니? 아이, 어릴 때부터 내가 누나한테 빚이 많아. 잘해준 것도 없고 죽을 만큼 힘들다는데 어떻게 해. 이렇게라도 도와야지. 그리고 엄마 집 내 앞으로 명의 변경 해주셨어. 그러니까 용돈 드린 걸로 너무 뭐라 하지 마. 뭐? 시댁집을 당신이 받았어? 진짜 답도 없다. 나도 자매들의 부모님 계시지만 그렇게 부모 등골 빼먹는 거 아니야. 도대체 당신 집안은 왜들 그래? 잠깐만. 그럼 전에 신우가 시댁이랑 합가하라고 설쳐댔던 게 지금 이 일 때문에 그런 거였어? 자기는 상가 물려받고 입 닦을 거라서 당신 시댁 집 주고 엄마 용돈 주라고? 어쩐지 짠내나는 인간이 웬일로 생각해주나 했다. 말 그대로 쇼했던 거네. 나만 모르고 등신대고 있었고. 아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누가 당신을 등신 취급했다 그래. 그럼 아니야? 당신 식구들끼리 재산 분배 논의하고 나한테는 선택권 따윈 없다는 듯이 합가하라고 들이밀었잖아. 장난해? 내가 이제 결혼한 지 8년이 다 되어가. 그런데 어떻게 남 취급한다. 말 나온 김에 물어보자. 당신네 식구들 나를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니? 여보, 당신 고집도 답이 없다. 그냥 시댁 합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제 우리 집 됐다는데 뭘 그렇게 꼬이게 받아들여? 우리 식구들이 왜 당신을 남 취급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답을 하지. 이렇게 중체다한 일에 얘기도 없이 자기들끼리 정하고 통보하고 너는 입 다물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식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일이 이렇게 벌어졌고 너는 이제 뒷수습이나 해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깔끔하게 우리 엄마랑 합치자고 새 집 할부로 샀다 생각하고 엄마한테 매달 얼마씩 용돈 주고 그냥 살자. 진짜 어이없다. 다 끝난 합가 제안도 어이없지만 어머님 용돈도 주자고? 집 할부 기념으로? 당신 밥벌이도 없잖아. 그럼 나보고 외벌이로 매달 80만원가량 시어머니 용돈 주라는 거네. 그 집 명의는 당신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남인데 돈을 주라고? 당신 누나도 낯짝 뻔뻔한데 당신도 못지않네. 핏줄은 핏줄인가 봐.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화가 나다 못해 분노로 머리 끝까지 타는 기분이라 말이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시댁 가족들이 자신들만 사는 세상처럼 저를 무시하고 그런 결정들을 내렸다는 것도 너무 화가 났고요. 제가 본에 못 이겨 뒷목을 잡자 남편은 제 앞에서 벼랑간 무릎까지 꿇으며 합가하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렇게 무릎 꿇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제 의견이 반영 안 된 통보직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가 명의가 바뀌어도 상관없으니 아주버님 그냥 장사하게 두고 나머지 상가 임대료라도 시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신우 형편만 얘기하면서 자기가 들어봤는데 매달 상환빚이 300이 넘는다면서 상가 임대료도 부족할 판이라는 개소리를 해댔습니다. 저는 이를 꽉 깨물고 그럼 신우 형편에 맞게 월세 적게 내는 상가로 들어가면 되고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그렇게 억지 부려서 부모 재산까지 들고 가고 남동생한테 나머지 떠넘기면 되는 거냐고 따졌어요. 그리고 모자들만 신우한테 당하면 되지 왜 저까지 시집살이도 하고 시어머니 용돈까지 주면서 아니 돈 주고 시집살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빨리 취업해서 시어머니 용돈 드리고 저는 앞으로 신우나 시어머니 연락 자주 안 하고 담백하게 살겠다고 말했고요. 남편은 그럼 자기 입장은 뭐가 되냐면서 끝까지 찡찡대길래 그냥 무시해버렸고요. 남편과 격렬하게 싸우고 남편 나름 이만하면 지가 자기 뜻 따를 거라고 생각했나봐요. 근데 제가 여전히 시댁과 합가도 안 한다고 하고 버티자 남편은 한계를 느꼈나봐요. 제게 씨알이 안 먹히자 본인이 독단적으로 저희 전셋집 주인에게 연락해 전세 계약 연장 안 한다고 말해버렸어요. 전세 재계약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걸 알고 얼마나 꼭지가 돌던지 남편과 저는 그때부터 전쟁으로 돌입했어요. 남편도 그때부터는 태도가 변해서 하나도 안 지려고 했고요. 아마 신우이랑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절대 지면 안 된다고 뒤에서 말해줬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상황에 맞게 유하게 좀 하라고 구부러질 줄도 알면서 살려고 하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저보고 시집 와서 시집살이하고 다들 희생하면서 사는데 저는 드세서 남들 다 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코웃음 치면서 근데 왜 저만 속이고 구부려야 하냐고. 당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왜 나만 바뀌어야 되냐고 했죠. 남편 놈은 당연히 다수의 의견이 옳은 거다 이런 식으로 무개념 논리로 맞받아치고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을 보는데 4년제 대학 나오고 교육받은 사람이 맞나 의심되더라고요. 남편은 결국 그대로 제 말을 무시하고 본인 짐 싸고 애들 짐도 싸고 저랑 상의도 없이 이삿짐 센터까지 불러서 짐을 옮겨버리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 친정으로 가버렸고 남편은 기어이 전셋집 팔고 시댁에 들어가더라고요. 전세 보증금의 반은 친정이 냈으니 제 계좌로 돈을 맘대로 입금해버리고요. 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알아서 시댁으로 들어갈 거라 생각했나봐요. 진짜 말 그대로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한 샘님의 계산 방식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와 반대로 시댁이 아니라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더 깊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남편 퇴직 후 용돈을 못 받던 시어머니가 백화점 개쪽 사건을 겪고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이미 얼어붙은 시모 앞에서 이혼을 결정했었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해서 확실한 이혼을 결정 못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한테 지치고 그걸 방관하고 대리호도 시키는 남편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그저 합가 안 하고 시집살이 안 하려 애쓰는 인성 쓰레기 며느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나긴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절대적으로 저와 이혼을 안 하려고 애썼어요. 어차피 제가 남편보다 연봉도 높고 경제력이 있어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들들도 제가 책임지고 키웠기에 저와 지내고 싶어 할 거라 예상했어요. 그런 저의 예측은 한치도 틀림없었고 저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이혼에 승소하게 되었죠. 후에 들어보니 전 남편은 IT 계열 작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가 박봉을 못 면하게 되었고 시댁집은 경제 사정이 어려워 팔고 아파트 전세를 얻어 자기 엄마와 둘이 살고 있다 하네요. 그리고 시댁과 저를 우롱한 신우는 임대 분양 딱지만 잔뜩 붙은 상가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시댁 상가를 아는 친구들이 말해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는 아들 이혼에 신우 상가 적자 문제로 알아 누워서 우울증이 왔다고 하는데 비록 잠시 미워한 적은 있는 시모지만 마음이 짠하긴 했어요. 나이가 들어선 자기 재산이 있는 게 중요한데 자식들에게 마음 약한 시모가 뭣도 모르고 재산 분배하는 바람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와버렸으니까요. 그냥 당당하게 자기 한 재산 갖고 편하게 살면서 자식들 일은 알아서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아들들과 친정 가까운 동네로 이사해서 예전보다 더 자유롭고 스트레스 없이 잘 살고 있어요. 언니 피부과 병원도 잘 돼서 전국에 분점을 열어내기도 했고요. 저는 결혼생활 8년 동안 제 분수에 넘치는 원더우먼은 짓을 해서 잦은 고생을 하고 살다가 이제는 아들 둘만 케어하고 좋아하는 일하고 사니 얼굴 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네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자신만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너무 많은 의무와 책임에 짓눌러 살고 있지는 않나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힘든 일을 떠안고 살고 있다면 조금씩 정리하고 자신에게 해방의 자유를 주세요. 나 혼자 노력한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자식도 누구도 아닌 나 자신입니다. 당장 힘들더라도 결국 내 자신이 행복하고 인생을 잘 경영해야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답니다. 제 사연을 듣고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해방감을 느끼셨을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